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판세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며 대책을 세우느라 후보들이 바빠졌습니다. KTX가 다니지 않게 된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광주시와 시의회, 북구청 주민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답의 경기시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제스포츠대학연맹은 일부 개보수 경기시설의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를 기한 내에 맞춰줄 것을 유대회 조직위에 요구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열리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우주과학 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들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선거에서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국과 여론이 온통 성완종 리스트에 쏠리면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들도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선거, 그리고 지지율 추이에 성완종 리스트가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은 이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권 교체가 필수고 그러기 위해선 강한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경우에 초반 부진을 만회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경유착 정권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에게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천정배 무소속 후보는 즉각적인 특검 실시 촉구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에 기득권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에 묻혀 판세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뭐가 두려워서 여기서 특검 주장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이중대가 아닌가.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이번 파문이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1년짜리 보궐선거라며 지역 일꾼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가은미 후보와 조남일 무소속 후보도 특검을 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정권 책임론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지역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며 유권자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천 기준에 따르면 전략 공천 비율은 현행 30%에서 20%로 축소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또 전략 공천 이외의 지역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2, 3인으로 압축한 뒤 권리당원 40%, 국민 60%의 비율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천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에 출마할 경우 5년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공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비례대표 공천은 청년과 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늘 조영택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박근혜 정권은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전현직 노동조합 대표 240여 명이 무소속의 조남일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장에서 검증받은 후보, 노동자와 서민 입장으로 현 정부에 맞서 일할 수 있는 조남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밤새 봄비가 전국을 적셨습니다. 광주 등 전남 지역에는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아침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낮은 데다가 찬바람이 다소 불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7도, 화순과 구례 5도, 순천 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 낮겠고 종일 찬바람이 역시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광주가 13도에 머물겠고요. 나주 14도, 목포 11도, 장흥 1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단체 종목 조추첨 결과 여자 핸드볼과 여자 축구에서 남북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올림픽이나 이 세계 선수권 대회와는 다른 독특한 운영 방식 때문에 남북 대결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인기 종목 중 하나인 남자 야구 조추첨에 장정남 북한 대학 스포츠연맹 부위원장이 나섭니다. 조추첨 결과 야구를 비롯한 축구와 배구, 농구 등 6개 단체 종목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한국은 남자 야구와 여자 핸드볼에서 예선전 한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반면 예선전에서의 남북 대결은 북한이 참가하는 여자 핸드볼과 여자 축구에서 한국과 조가 갈리면서 불발됐습니다. 보통 한국과 북한 두 팀 모두 본선에 진출할 경우 남북 대결이 성사되는데 유대회의 경우는 본선 진출이 안 되더라도 남북 대결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8강 혹은 4강에 진출하지 못한 탈락팀들끼리도 경기를 벌이게 해 순위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본선전에서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풀 랭킹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매치 수가 모두 같게 됩니다. 게임하는 경기 수가 같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추첨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대신 성화 봉송과 북한 응원단 방안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도산에서 체화해서 우리 무도산 체화해서 임진각에서 합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조추첨을 마치면서 개최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한 광주 유대회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광주시 체육회와 1억 원의 입장권 판매 약정식을 갖고 앞으로 6월까지 기업과 기관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대회 입장권 판매는 오는 27일 온라인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입장권 가격은 개회식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폐회식은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일반 경기는 무료에서 2만 원까지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시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에릭 생트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감독위원장은 조추첨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개보수 경기시설의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건 관계자들이 시설에 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기한 내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석 유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65개에 이르는 개보수 경기장 공사는 한두 달 만에 끝나고 평상시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춘 것이라며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북구청 주민대표들이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KTX가 다니지 않게 된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대표들은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며 당장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공원 조성이나 북구청 이전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만큼 도심재생 차원의 방향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 과정을 거쳐 조만간 최저간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 안전의식 부재가 얼마나 큰 참사를 낳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의식의 중요성은 나주의 한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9명의 사상자가 난 장성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습니다. 병실에 있어야 할 소화기는 캐비닛 안에 있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없거나 빈약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쯤입니다.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피해 없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직원 휴게실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장판에 불이 붙었을 당시에는 이곳에 옷장이 설치돼 있어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불길은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고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면서
장성의 요양병원과는 달리 수많은 노인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이미 그 화재는 진압이 되었지만 직원들이 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1층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2011년에 지어진 이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안전을 고려해 자체 소방시설을 갖췄습니다. 병원 측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를 막은 셈입니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의료시설을 새로 지을 때 소방시설을 강화토록 법제화했고 기존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기간이 시작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진도 팽목항을 비롯해 전남도청과 목포 장미의 거리 등에는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돼 조문객들의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내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500여 명이 팽목항과 사고 해역을 찾아 위령제를 지내고 16일에는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광주에서 인천으로 이송된 최상환 전 해경차장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최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제기하고 대법원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본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색 구조 활동 과정에서 구단업체 언딘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욕실 천장에서 뇌관이 없는 건설용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를 산 집주인이 리모델링 공사 도중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전 집주인이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 3호기가 증기 발생기 안에 있는 쇠조각을 모두 제거한 뒤에 재가동해야 한다고 환경단체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남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쇠조각 38개가 증기 발생기 안에 박혀있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빛 3호기가 지난해 10월 증기 발생기 안에 쇠조각 때문에 부식 균열로 방사능이 누출돼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안전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열리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도 함께 공개돼 우주과학 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인 나로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2년 전 나로호가 발사된 그날, 발사부터 추적까지 전 과정을 주의 통제했던 발사 통제동이 나로 발사 영상과 함께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어 발사 전망대에서 발사대 등 나로 우주센터 주요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공개는 약 1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나로 전 과정을 지휘 통제했던 MBC, 즉 발사 통제동에서 영상 관람을 하고 설명을 듣고요. 나로 우주센터 주요 시설을 조망하게 됩니다. 발사기지 공개는 고흥 우주항공축제 특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항우연 협조를 받아 이번 축제 기간 중에 나로 우주센터 발사기지를 국민 견학의 날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우주센터 견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 공개는 오전 2차례, 오후 3차례 각각 90명씩 우주과학관 앞에서 셔틀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희망자는 고흥 우주항공축제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와 함께 우주선 조종과 유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고흥 우주 관련 시설을 1박 2일 동안 둘러보는 테마형 여행 상품까지 첫 출시된 가운데 올해 발사기지 공개가 우주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가혹행위와 성희롱 등으로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선수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44명이 욕설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39명은 얼차려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타나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는 지도자가 적발될 경우 해임 처분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엔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5할 승률을 지켜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는 LG, 넥센과 차례로 만납니다. 방망이가 터졌고 마운드가 안정됐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LG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접전을 펼치고 상대팀의 마무리를 흔들어 끝내 기타로 승리를 가져오는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3연전도 뒷심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건 올 시즌 기아의 불펜이 한층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최영필, 심동섭, 박준표 등이 버티고 있는 허리는 올 시즌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믿음직한 마무리 윤성민도 뒷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경기는 임기준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지난주 NC전에서 재구난조로 어려운 첫 경기를 치렀던 임기준 선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번 주말 만나는 넥센과는 올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4승 12패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데요. 올 시즌 넥센은 주축 야수들의 전력 이탈과 투순환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홈에서 치르는 넥센과의 주말 3연전에서 홈팬들에게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오후 6시 30분 잠실 야구장에서 LG와 시즌 3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임기준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지난 등판에서 129를 던지며 혹독한 신고식을 실었던 임기준 선수가 오늘은 씩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LG는 소사가 선발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슬로우시티 완도 청산도의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사를 내려놓고 바람 따라 꽃길 따라 걷는 청산도를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쪽 바다 위에 살포시 떠있는 청산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자락이 노란 유채꽃과 푸른 청보리로 물들었습니다. 산들바람 따라 난 돌담길은 발걸음을 절로 재촉하고 구성진 가락이 울려 퍼지던 서편제 속 그 길을 지날 적엔 누구라도 영화 주인공이 됩니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척박한 땅을 농토로 일군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지혜가 담긴 구들장론.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퍼런 청정해역과 외로운 섬들. 걷고 또 걸으며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하나가 수채화입니다. 빨리 가야만 하는 바깥 세상과 달리 청산도는 뭐든 찰나에 지나칠 수 없어 그대로 시계바늘을 붙잡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 서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공기 좋지, 또 산도 많죠. 사방에 매 순간마다 바다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풍경에 취해 느림에 취해 삶을 되돌아보는 곳 청산도. 느리게 걷기 축제가 끝나는 이달 말 무렵이면 봄은 멀찌감치 달아나 버릴지 모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리산 피아골댐 건립 계획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례 지역 사회 환경단체는 구례와 섬진강권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환경부조차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지리산 피악골댐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피악골댐 건립을 추진했던 국토부는 주민 등의 반발로 중단했다가 지난달 건립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황주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36곳인데 응급의학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황 의원은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평균 시설수의 2배를 넘지만 전문의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밤새 봄비가 전국을 적셨습니다. 광주 등 전남 지역에는 1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빗줄기가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아침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 낮은 데다가 찬바람 때문에 출근길 쌀쌀합니다. 광주 7도, 화순 5도, 장흥 6도, 순천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낮겠고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광주가 13도에 머물겠고요. 담양도 13도, 구례 15도, 순천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남해안은 오전까지 강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모처럼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 목요일과 휴일에 또 한 차례 전국 곳곳에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